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1시 반부터 시작해서 약 10분 전에 끝났습니다. 앞부분에 최고위원 출마자들에 대한 논평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당 대표 후보 3사람 발표 연설한 순서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연설하신 분은 김진태 후보입니다. 이 세 분들이 각각 홍보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 연설을 6분간 했습니다. 근데 김진태 후보의 홍보 영상과 연설에서의 아주 재밌는 포인트는 몇 가지 아주 용어가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진퇴 없는 자한당은 진퇴양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끝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말에서 진퇴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진짜 태풍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태풍을 몰고 온다는 거죠. 김진태 후보의 연설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먼저 이 홍보 영상에서 보면은 본인이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에서 현 의원으로 자신이 해온 일,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즈음해서 그 후 당에서 자기가 한 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촛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싸웠다는 전사로서의 자기 이미지,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수많은 싸움을 물러서지 않고 해왔다는 것, 그리고 전투력에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 사실 잘 싸우죠. 최강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김진태, 그리고 세대교체를 할 수 있는 혁명의 기회가 지금 왔으니까 세대교체의 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수 아이콘이지만 사실은 미래의 아이콘으로 갈 수 있도록 당에서 자신을 당대표로 뽑아달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의 짜임새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굉장히 연설을 잘 하는데 짜임새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은 토킹 포인트 자체에서 현재 청와대가 끌고 가는 경제, 특히 부울경의 경제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것,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합동 연설회가 돼 갈수록 자신에게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자기 홍보도 좀 했습니다만은 결국 김진태 후보의 연설의 핵심은 본인이 홍보 영상에서 내놓은 그 골자들을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굉장히 성숙되고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신문에서 다른 또 언론에서 방송에서 전번 대구 2차 전당대회 때 너무 태극기 부대들이 좀 예의를 벗어난 그런 행동을 전당대회장에서 일으킨 것을 사실 김진태 후보에게 화살을 돌리는 식으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식을 하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을 오늘 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상황 설명 겸 약간은 좀 미안해하는 마음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후보들에게도 똑같이 박수를 보내달라는 것, 그리고 또한 나는 내부의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사실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얘기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 김진태 후보의 본인 자신이 내건 아이콘은 나는 신의 사나이다, 의리의 아이콘이다,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 그리고 이 어려운 난세에 있어서 나만큼 싸울 사람이 어딨나, 전투력이 뛰어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당을
어떤 이슈에서 어떻게 끌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소주성, 청와대의 소주성을 끝내자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당에 당면하는 이 민주당과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 이슈가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싸워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내지는 설명, 자기 결심이 좀 부족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개파를 없애고 당을 통합해서 미래로 나가겠다라는 굉장히 미래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에 대한 좀 불만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당이 너무나 엉망이니까 뭐 실례를 들면 어떤 지역은 2년간에 전현직 당협위원장이 4차례나 바뀌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죠. 4차례나 바뀌었으면 지금 지지하는 후보도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럼 현 당협위원장한테 A라는 당협위원장한테 김진태를 지지하라면은 그 전에 당협위원장 나는 황교안을 지지한다. 그 전에 당협위원장 나는 오세훈을 지지한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진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게 누가 만든 일이냐. 결국 당에서 리더십이 부족했고 당이 제대로 끌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2년 동안에 해온 모습이 지금 이 상황이다. 이런 것을 진태가 나서서 다 하겠다. 라는 그 야무진 결심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제가 대구 전당대회도 직접 가봤습니다. 사실은 TV조선 토론에서는 조금 황 후보가 뭐라고 할까 원칙적이고 확실한 답을 주제 신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이는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특히 경제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조금 자기 소신을 물론 소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구체성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뭐 김진태 후보가 계속 공격을 했죠. 예스냐 노냐 확실해져라. 동그라미냐 꽃표냐 확실해라.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건 TV조선 토론회고 이 전당대회 대구에 제가 참여하고 오늘 부산 걸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두 가지 점에서 놀랐는 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치인이 되는 것을 습득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구에서는 그 모습을 못 봤는데 오늘 부산 이 3차 전당대회에서 90도로 인사를 했어. 90도. 시작할 때도 90도 인사. 끝났어도 아주 정중하게 90도 인사했다. 아, 이분이 정치인이 진짜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90도 인사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또 유권자들한테는 가식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에 대한 그런 투표자에 대한 존중이니까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정치인이 돼가는구나. 빨리 이 학습이 됐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이분 후보 영상입니다. 이 김진태 후보나 이 오세훈 후보와는 후보 영상이 전혀 달랐어요. 김진태 후보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싸움을 잘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법사위에서 한 일, 그리고 촛불 시위에 맞서서 계속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진짜 불철주야. 그 춥고 힘들 때부터 시작해서 더울 때까지, 더운 여름까지 나와서 김진태 목소리를 정말 많이 내줬어요. 그 부분을 강조를 한데 황 후보는 그러니까 당에서 자기 한 일을 얘기해요. 근데 황 후보의 후보 영상은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예요. 왜냐하면은 자 후보 영상을 한번 봅시다. 고맙습니다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아주 재밌게 구성을 했어요. 국민들을 몇 명 내세웠습니다. 아주 일반 시민 보여주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또 동시에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끌어온 주인공이라는 거로 국민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 당대표보다는 대권 선거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후보 영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쫙 내놓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겠죠.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보수 대통령인데 이분들이 다 그래도 보수의 대통령으로서 보수 소속이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름 대한민국의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공헌을 해온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 후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전당대회 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차피 이게 대통령 선거도 같이 한다라는 대통령 후보 출마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메시지,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은 황교안과 함께 새로운 자유한국당, 다시 말하면 김진태와 함께 새로운 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황교안과 함께 대한민국,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에요. 다시 함께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지금 상대로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나를 지지하거나 김진태를 후보를 지지하거나, 죄송합니다. 내가 형식상 때에 따라서 후보라는 용어를 뺐더라도 뭐 언짢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 오세훈 후보와 달리 나는 대한민국을 상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 내 얘기 들어라. 완전히 대권 선거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설 내용을 보면은 뭐 자꾸 제가 일방적으로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황 후보 연설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이 단답형, 아주 짧고 오바마 연설이 뛰어난 게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문장이 짧은 데다가 토킹 포인트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확실했고 세 가지 포인트였어요. 하나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셋째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자동차 산업이 세계 5위였는데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 5위인데 지금 7위로 추락하고 협력업체도 줄줄이 도산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역 경제의 기둥인 조선 산업도 망했고,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를 확고하게 누구로 잡느냐 하면은 오세훈이나 김진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뭐 문재인을 이기기 위해서 문재인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문재인을 정확하게 때립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 망친 주범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황교안이 해내겠습니다. 문재인 갈아치우는 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연설이 나올 수 있지만 후보 영상에서도 거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과 같은 영상을 만드는데 이 지금 공격 포인트도 거의 문재인에게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귀족노조 기필코 막아내겠다. 진짜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겠다. 일자리 단축의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 소상공인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야. 살려드리려면 자기가 대통령 안 되고는 못 살려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제가 보기 대선 연설과 같은 느낌이었다.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8,800만 건 댓글 쓴 거 천지가 다 봐도 증거가 넘치는데도 이거 지금 판사 죽이려고 헌법 무시하고 좌파 독재하는 거는 김경수가 하는 게 아니죠. 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국정농단 끝까지 파헤치는 거 자유한국당으로 한계가 되는 게 당대표로 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안보가 무너진다. 뭐 할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북 정상회담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문 대통령이 경협을
잘하겠다. 이게 할 말입니까? 돈 퍼줄 국립만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전부 문재인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대권 연설이에요. 그 다음 방만한 대북정책 반드시 확실히 자기가 고쳐내겠다. 그 다음 한미동맹 강화도 해내겠다. 그 다음에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번영을 위해서 아니라 여성의 오늘, 청년의 내일이 달라지는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고 다 함께 대한민국을 건설해가자. 다 함께 자유보수당을 지켜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그리고 한교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제대로 지키려면은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압승해야 된다. 정권을 기필코 찾아오겠다. 뭐 정권 찾아오겠다는 건 당대표 연설에도 합니다만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황교안 후보의 연설은 당대표 연설이 아니고 거의 이게 전당대회라 대권 후보 같은 그런 이 후보 영상도 만들고 내용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부국강병입니다. 해줘야 될 게. 근데 일자리와 경제와 안보가 부국이고 강병이죠.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난 뭐 김진태 후보나 오세훈 후보하고 싸울 시간 없어. 이미 게임은 내가 이겼으니까 나를 이기게 하려면은 제대로 문재인과 싸우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하게 이기게 할 게 아니라 압승하도록 도와줘야 제대로 내가 문재인하고 싸울 수 있다 라는 포인트를 후보의 연설에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계속 대한민국이란 용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 자, 마지막으로 순서상으로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연설 순서상으로 오세훈 후보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영상을 보면은 이 앞에 두 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구체성이 좀 부족해요. 구체성이. 물론 황 후보도 영상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합니다만 황 후보는 메시지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자기가 대권 출마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예요. 이런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이런 지도자를 뽑아준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끌어가겠다는 건데 오세훈 후보의 영상에서 보면 20년 개혁 보수의 검증된 미래, 그게 바로 오세훈 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가 울고 있는데 보수개혁의 상징이 본인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강성보수로는 필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개혁보수로 반드시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개혁보수하고 통합도 해야 됩니다. 하나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보여주는 이 영상 자체가 조금은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도라는 개념을 나는 오세훈 후보가 대구에서도 연설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여기서 개혁보수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연설을 보면서 오세훈 후보가 조금 절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생각드는 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아까 뭐 황 후보가 90도 절한 거는 잘한 건데 이 오세훈 후보가 완전히 큰절한 건 잘못했냐 라고 저한테 얘기하실 정도로 이 큰절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좀 우리가 선거판에 가보면 큰절할 때는 진짜 유권자에 대한 그 존경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절박해질 때 이렇게 합니다. 진짜 힘들어질 때 큰절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내용에서도 조금은 내가 안타깝다라고 느낀 게 본인 자신이 대한민국 개혁의 상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문에 경제가 최악 수준인데
내년 총선에서 이것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애국하는 길인데, 그 애국하는 길이 사실은 자기를 뽑아줘야 개혁보수까지 껴안을 수 있는 승리가 애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를 뽑아줘야 애국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앞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잘 끝나고 나서 당이 제대로 태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백척간두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하면서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어제 TV조선에서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신문에서도 계속 떠들고, 좌파에서 이걸 또 울가 먹으려고, 진보에서 울가 먹으려고 계속 오늘 방송 유튜브에서 계속 싣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나는 탄핵이 역사적인 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황 후보나 김 후보, 황이나 김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두 후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황 후보, 김 후보겠죠.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탄핵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국민과의 생각과는 너무 괴리가 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민주당하고 싸우려면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면 또 작년에 선거에서 부울경 선거에서 참패했는데 총선에서도 못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사 개입했고 나라 돈도 빼먹었고 뇌물죄에도 걸리는 거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박 대통령이 돈 안 먹었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이가 돈 먹은 걸 가지고 박 대통령이 돈 안 먹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첫째로 정말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혹은 대선 가기 전에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이슈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년 총선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탄핵이 아니에요. 경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핵화 돼가는 걸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쇼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해서도 정말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주한미군? 지금은 철수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종전선언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오면은, 이 주한미군 철수니 이런 얘기 나오면 경제가 정말, 주한미군, 제가 어제 차도연 박사를 같이 여기 앉아서 대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은 거야. 10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전에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주한미군이 현 상태에서 20%만 줄어들면은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현 수준에서 60% 이상이 줄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BBC 뉴스에서도 다루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호주 총선이 이 집값 문제 때문에 총선 방향이 완전히 정해질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가 45%더라고요.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옛날과 같이 귀걸이 사고 목걸이 사고 옷 사입고 좋은 음식점에 가가 옷 사고 밥 먹고 이런 걸 거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집 마련하는데 모든 걸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면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아무도 안 뽑아주겠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내년 선거에서 올해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집값 문제가 될 것 같다. 특히 청년들의 집 해결 문제가 선거를 좌우하는, 선거판을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될 거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간 탄핵에 찬성했나 반대했나 잘못됐냐 이런 것을 우리 측에서 끌고 나오는 것은, 저는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자꾸 카드를 더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좀 있었다는 생각. 근데 재밌는 거는 박 대통령이 돈 한 번 안 먹었다고 국민 설득할 수 있나? 청중을 향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건데, 방청석에서 이 작심을 하고 누가 마이크 쪽에 가까운 마이크를 들고 있거나 사용을 한 건데, 네 하고 대답을 한 청중이 있었습니다. 이 오 후보가 계속 얘기했어요. 국민은 탄핵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또 뭐냐? 드루킹 댓글 사실 인정하지 않는 김경수에게 우리도 분노하고 국민도 분노하는데, 이런 국민들 눈으로 볼 때는 탄핵은 당연히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는 김경수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면서 왜 우리 박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냐 하니까, 또 방청석인지 누가 마이크를 가까이 들고 있는 여자분 목소리가 아주 크게 넌 안 돼! 라고 고함 지르는 분이 있었어요. 이 중간중간에 자꾸 이런 좀 약간은 조직적인, 그리고 미리 계획된 그런 후보를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이 아니라 후보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하고 후보를 좀 모욕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구에서도 우리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친구가 뭐 늦당 게 대통령 하나 용어를 써서 사실 많이 욕을 먹는데, 내용이 설사 그렇더라도 사실 그 품격은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사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걸 마이크를 들고 특정 후보에 대한 자기의 열정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넌 안 돼 하고 고함 지르는 거, 이건 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큰일 난 이유가, 전당대회에서 김진태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그리고 응원해 주는 거는 부럽기도 하고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김진태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은 목소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반 국민에게서 멀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단순 논리로 보면. 그러나 예를 들자면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여기 나온 거로 보면은 10%가 안 되네요. 조선일보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 몇몇 사람들이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서 완전히 우리는 극우 정당으로 찍혀가지고 사실 돌아설 거다? 뭐 걱정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외곽을 넓히는 일도 해야 됩니다. 사실 오 후보가 이 얘기하는 건 나처럼 외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고, 너무 한쪽의 지지를 강하게 받다가 보면 도리어 그것이 정말 부메랑이 돼가지고 더 총선에 이기기 어려운 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떠들면 떠들수록 수도권 선거에서는 우리는 필패가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를 망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안아야 되는데, 이런 특정 후보가 그런 수도권에서는 반기지 못할 이런 지원자들 내지 그 다음에 사실 응원자들 혹은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큰 소리로 당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걸 지적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제가 볼 때는 이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는 네거티브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보면요, 네거티브 하면 금세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거티브 하고 나면은 후유증도 엄청 큽니다. 그분 인격이 내려가 버려요. 이런 거에 상응하게 이제 플로에서도 계속 개인적으로 방해하는, 마이크를 들고 방해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 문재인 그 대통령 선거 때에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1300만 표를 가져갔고 유승민 안철수 당이 중도 개혁 보수인데 920만 표를 뺏겼다, 가져갔다. 그 때문에 우리가 졌는데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통째로 그걸 가져오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자기의 강점이라고 주장하는데, 물론 오 후보의 자기 설 자리가 중도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걸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수단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낸 게 뭐냐면 황하고 김이 탄핵을 인정 못하겠다 하는 거, 이거는 표 잃을 거고, 또 김진태가 태극기 부대에 지지를 받는 것도 표를 잃을 거다라는 거로 설명하는 거는 조금 표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데는 역부족이지 않나, 그것으로는 충분한 설득 능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내가 좀 절하는 것이 보면은 절박하다라는 게 그 단순한 절뿐만 아니라 세 분 중에 끝내면서 도와주십시오 연설을 끝내면서 그걸 1분 한 30초 내에 도와주십시오를 2번이나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 후보가 지금 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이 황 후보하고 거의 뭐 영어로 말해서 넥앤넥 상당히 이렇게 경합이 될 정도로 하고 있다는데, 부산 대구 지역에서만 자기 표가 좀 강하게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절박함을 보이는지 몰라도, 이 도와주십시오를 2번 되풀이하고 또 큰 절을 하는 거로 본다면은 사실 오 후보가 지금 마음이 제일 조급하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후보 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자산입니다. 뭐 김진태 후보는 진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세대교체의 진짜 최고의 선두주자가 될 거고, 또 전투력으로 보면은, 그리고 끈질기게 일관되게 전투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또 황 후보는 정말 갑자기 들어왔지만 국민들의 지지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 큰 강점이니까 아예 이 차제의 당대표 선거 아니라 대통령 선거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의미의 연설과 후보 영상을 만든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전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는 것도 중도 보수를 못 껴안았으니까 그 중도 보수를 껴안는 노력을 하려면 내가 선두주자에 서야 된다라는 나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오 후보가 중도 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구체적인 제안을 했더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